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 전남의 사업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이 없을 경우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철도 등 모두 6개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국정 전반기에 문 대통령의 광주와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은 얼마나 이행됐을까요?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전반기에 가장 속도를 낸 대선 공약 사업은 한전공대 설립입니다. 지난달 한전이사회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이틀 전엔 목포 대양산단과 나주 혁신도시가 국가에너지 산업융합단지로 지정돼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순항 중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각각 86%와 78%입니다. 하지만 이행됐다고 분류된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장성과 광주 첨단 3지구를 입지로 하는 국립심혈관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부산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실제 유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블루 이코노미 선포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난제가 수반되는 공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다음 달 완성차 공장이 착공될 예정이지만 울산과 군산 등 다른 지역형 일자리도 자동차 산업에 집중돼 빛이 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시에 뛰어들어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이 되면 처음부터 추진했던 지자체는 힘만 낭비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18 진상규명 사업 등 광주 전남 현안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서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최근 KBS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광주 전남의 지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지지세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광주 전남의 지지는 여전합니다. 최근 광주 KBS의 여론조사 결과 광주 시민 77.7%, 전남도민 78.9%가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인 대통령 지지도가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 전남 지역의 견고한 지지가 사실상 문 정부의 국정 수행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서 창출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치적 변곡점마다 다른 지역의 지지세가 부침이 있었던 것과 달리 호남의 지지는 견고해 급속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보수 정당의 어떤 그 정서의 밑바탕을 두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제 그런 정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어떤 민주당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가 뭐 급작스럽게 이제 하락한다든지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돌풍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타날 경우 광주 전남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3지대 정당이 실제로 창당이 돼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만약 반향이 있다면 호남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주당이 광주 전남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불협화음을 낼 경우도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를 무난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과 통합하면 원내 교섭단체는 무난히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대한신당과 민주당을 경쟁시켜서 좋은 인물을 선출하면 호남 발전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 철도 인프라 유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새만금과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 총 연장 141km로 사업비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면 경기 화성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 인프라가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의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건의한 철도 인프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철도 외에 동부권의 수건인 전라선 고속철을 비롯해 나주-광주 간 광역철도, 화순-광주 간 광역철도 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이 인정이 되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과 종합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방송 기술은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대화면 파노라마 영상 등 첨단 방송 기술을 공개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5m에 이르는 초대형 화면입니다. 시야각이 일반 TV의 3배에 달해 사람 시야에 꽉 차는 가장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세 대의 카메라로 나눠 찍은 뒤 하나로 붙여 실시간 전송하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170도 이상의 화각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치 시청자들이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빽빽이 들어찬 실내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32개 오디오 채널로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 자막은 물론 사진, 동영상까지 송출하는 재난방송 서비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진 등으로 통신망이 끊겨 전화가 불통돼도 UHD 방송 전파 수신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재난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재난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하는 상황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 가능한 360도 VR 영상 기술 등 공개된 14개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방송, 인터넷 이런 미디어 쪽에 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술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속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송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목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등 15,000여 명의 노약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8만여 매를 배포하고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될 경우 공동주택에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2019년산 공공비축미국 건조벼 매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14군데 읍면에서 진행합니다.
공궁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세일미 2개 품종이며 건조벼 매입량은 40kg 포대벼 기준으로 30만 8,800여 가마입니다. 연간 3천여 톤을 생산하는 신안군의 왕새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새우 양식어가를 위해 왕새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인근 시군 지자체들을 상대로 왕새우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통계청과 함께 전남 지역 90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선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조사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목포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나 외관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학생과 교사 등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전국에서 8번째로 목포시에 설치됩니다. 오는 13일 목포 근대역사 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제막식에는 징용 피해 당사자인 박정규 할아버지가 참석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상은 407개 단체와 503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8천여만 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목포였습니다.